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바른군 인권연구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이단 사이비 단체로 알려진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제26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대상에 김영주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구티비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음전파 사역에 동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가량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른군 인권연구소가 병역법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 변호사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매뉴얼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단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선 대체복무 내용이 실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 내 합숙 형태로 근무하되 업무 강도에 따라 현역병의 1.5배에서 2배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무 형태에 따라서 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2배 정도를 보고 지뢰 제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약 1.5배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복무 분야는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등 평화적 활동이나 보훈병원 근무, 소방, 재난과 같은 영내 대민 지원 사업입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대체복무자의 입영 거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가 지금 99.4%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잖아요. 그럼 집총 거부 문제만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평화를 자기가 사랑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에 맞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가이드라인엔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종교 간 갈등과 특정 종교의 혜택을 막기 위해선 대체복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특정 종교라고 거짓 증명한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던 개성공단 내부의 이야기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성공단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의 자료, 일상과 문화, 물건과 상품, 개성공단을 넘어서 등 4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단 입주 기업인과 노동자가 함께한 10년의 시간을 재조명했습니다. 전시엔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과 다양한 행정자료 등이 소개돼 공단의 생생한 일상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또 현지 기업인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작품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재봉틀을 만지는 노동자들을 재현해 그야말로 작은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끈끈한 협력 모델이 피어난 곳으로 그 자체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며 이번 전시가 북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 개성공단은 9월 2일까지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이단 사이비로 알려진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가짜 난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외출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전능신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충북 보은 지역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전능신교 신도들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이 마을엔 불안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라 불리는 이 집단은 양향빈이란 여자 재림주를 믿는 중국판 사이비 종교입니다. 중국 내에선
현 정부를 부인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불법 조직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탈자에 대해선 폭력을 행사하는 전문단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민도 거기 안 들어간다고 그 안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 시설도 어떻게 된지 사실을 몰라요. 괜히 지금 여기 안학네들은 가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여자들끼리 괜찮은데 남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은 기도 안 좋다는 얘기야.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합법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난민제도. 하지만 이단 사이비 단체가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신도란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며 국내에 머무는 이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가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농사질 나와서 기도 오니까 다 우리 줄고 다 걸쳐서 오는 건데.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난민 인정을 받았는지 또 사후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라고 하는데 범법자가 들어온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보은군 지역 교회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인 만큼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먼저 밤에도 나와서 막 그러니까 군수를 만나서 지역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문제에 대해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상호 간 불안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미술 작품으로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에선 김영주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란 작품을 선보인 김영주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처럼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강금석 심사위원장은 자유분방한 붓의 터치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작품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주 작가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예술 작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 전태영 회장은 기독 작가들은 예술을 통한 복음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미술대전이 기독미술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전시회에선 기독 작가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50여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대표적 장로교단이 모여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장로회 총연합이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선교 사역을 확장하고 한국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연 대표회장인 남상훈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구티비가 기독교 방송 가운데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돕고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던 대표이사는 구티비가 지향하는 목표는 선교 복음 사역이라며 한장총연 회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소망을 함께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장 17일간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소년 12명과 코치 1명 등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호주인 9명이 자국에서 용기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동굴 다이버인 리처드 해리스와 크레이그 첼리는 용기의 메달보다 상위 훈장인 용기의 별상을 받았습니다. 해리스와 첼리는 지난 2일 동굴 속에 갇힌 13명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2월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10대 소녀 레아 샤리브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레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에게 납치된 지 150여일이 지났지만 크리스천인 레아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해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런던 시위를 주도한 세계기독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레아의 석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총재는 레아를 비롯한 인질들이 즉각 석방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영국 고등법무관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목회자가 신학적 해석이 바뀌어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을 때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기독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회 이동을 고민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4%가 신학적 해석의 변화라 답했고 주거지 이동, 설교 스타일 변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도움을 주길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27%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교육, 19%가 그룹별 성경 공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가세했다가 귀국한 영국 조직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은 IS와 연계된 여성과 미성년자의 위협이 영국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조직과 연계 활동을 펼쳤던 여성과 미성년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지만 영국으로 귀국한 425명의 IS 조직원 가운데 여성 2명과 미성년자 4명만이 신원 파악이 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일부 여성이 IS 기술을 전파하는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웨이트의 SNS 스타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무시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팔로워가 230만 명을 넘는 인스타그램 스타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손더스 알카타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필리핀인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자국 법률을 비판했습니다. 알카타는 해당 법에 반대한다며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매주 하루를 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가정부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중동과 필리핀 등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카탄 후원사들에게 후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 참전 용사회 전국대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발사장 폐쇄 절차에 돌입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하고 나섬에 따라 한 달 반 가까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에 당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의 휴가철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과 여행, 항공 피해 구제는 총 1,600여 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의 휴양과 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 피해가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공항 내 항공사 직원이나 피서지 담당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괌 부근에서 올해 들어 12번째 태풍이 발생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구름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번째 태풍 종다리는 괌 북서쪽 약 1110km 해상에서 발생해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는 29일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60km 해상을 지나 일본 본토를 관통한 뒤 이튿날 오전 독도 동쪽 350km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발생 초기라 변수가 많다고 국가태풍센터는 전했습니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태풍이 소멸하는 시점에 동해상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기압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동성애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책자로 발표했습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라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결혼과 가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 동성애자에 대한 총회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가 오는 10월 통일 화합나무 심기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협의회는 황해도 지역 양묘장 근처에 약 20에서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기도회를 전국 시도 기독교연합회와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오는 9월 라이프워킹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듬짠 취지로 약 2km를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9월 1일엔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9일엔 서울 반포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라이프호프는 이어 수원과 안산, 안양, 천안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제주도 성안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와 창의적 목회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장신대 한국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